정부도 성수품 공급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데 일단은 16대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6만 5천 톤까지 공급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26만 5천 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평상시 대비 1.5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품을 사실상 시장에 이제 공급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설 명절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농산물,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로 나눠볼 수 있겠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배추, 무, 사과, 배 이번에 좀 배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런 4가지 품목 이상부터 시작해서 평상시 대비 3.9배 그렇게 대폭 확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축산물도 있습니다. 소, 돼지고기, 계란 공급량을 생산자 단체와 함께 이제 출하 물량을 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대비해서 한 1.4배 정도 공급이 되고요. 수산물도 마찬가지죠. 명태, 오징어, 대중성 어종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 비축 물량이 있는데 1만 한 1,000톤 정도 공급해갔고요.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이제는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싸게 정부가 공급을 해도 사실 이제는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합 행위라든지 이런 불공정 행위를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이번에 판매 지점에 대해서 이제 점검에 나서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물가 합동 안정 TF를 이번에 구성을 했거든요. 이 TF를 통해서 성수품 수급 관리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가격 급등이 됩니다. 만약에 공급 부족이 일어난다라고 본다 그러면 신속하게 이제는 대응하도록 대응 체계를 지금 마련한 상태고요.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농식품이라든지 축산물 불법 유통 행위를 이제 단속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렇게 저렴한 공급 물량이 있는데 이거를 소비자들이 꼭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이제 강화하기로 이번에 이제는 대책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 이 물가를 잡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할인 행사 등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춰주는 방안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이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까지 좀 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얻었던 것이 바로 디지털 이제 온누리 상품권이거든요.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정말로 많은 소비자들이 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정부 할인 지원이 들어갑니다. 이 정부 할인은요 최대 900억 원 규모로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서 최대 50%까지 이제는 여러분께서 좀 소비자들께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설 성수기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여기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있는데 할인율이요 기존 10%에서 15%로 이제 상향이 됐죠. 그래서 정부 할인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2개 다 중복해서 여러분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선물 세트 할인도 있는데요. 쌀, 한우 등 수급 원활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 세트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최대 50%또 할인 판매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도 설 명절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추가로 전통주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전통주 많이 드시는데요. 10% 이제 내외로 할인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산물, 한우, 한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50% 할인 행사를 갖고 있고 또한 지역 특산물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 특산물 같은 경우에도요. 우체국 쇼핑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런 우체국 쇼핑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3,200여 개의 어떤 지역 특산품들 우체국 쇼핑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게 거의 할인율이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좀 사실 수 있고요. 기대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명절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죠.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장바구니를 좀 가볍게 만나볼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 경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전통시장 살리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명절 아무래도 이동량도 많아지고 돈 쓸 곳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신속하게 좀 자금 집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생 지원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 명절 때 단순히 할인이라든지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민생 지원, 한마디로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돈이 없으면 돈이 융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민생 지원에서 자금을 이제는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정했던 예산들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햇살론 유스 상품이 있는데 햇살론 유스 청년들이 이 햇살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이 가는 게 햇살론입니다. 여기서 햇살론 유스가 이자가요 무려 1.6%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 때 또한 상반기 중에 어려운 청년분들이 이렇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고요. 또한 11조 원 규모로 서민금융 지원을 이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이제 서민 지원 금융에 활고가 틀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일자리인데 노인 일자리도 79만 개가 들어가서 이 79만 개 일자리는 이제 모든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건 아니고요. 정말 취약계층 중심부터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이번에 우선순위를 좀 정해놨습니다. 기대되는 효과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로 본다면 경제적 부담이 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자리 제공되죠. 그다음에 무엇보다 또 자금도 이제 수혈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또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설 명절 때 이제 용돈도 줘야 되고 사실상 또 돈도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민생 자금이 이제 풀리면서 이런 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근로 자녀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기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7만 가구에 대해서 1,46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원래 이제는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지급을 해서 설 명절 때 돈이 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디어로 나왔고 또한 체불 근로자들 굉장히 많으세요. 체불 임금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정부가 대지급금을 신속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지급금은 뭐냐 그러면 정부가 이제 대신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이게 대지급금인데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정부가 이런 것까지 해주냐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다 이런 불법적으로 이제 뭐 사장들한테 다 돈을 받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대지급금을 체불 임금 하신 분들 정말로 돈을 못 받으신 분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죠. 일자리 제공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라는 역시나 정부가 이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비가 이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경제적 안정성도 일어나고 개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소비가 일어날 거고 그게 결국에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이번에 이제 민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정부가 이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관광 활성화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국립미술관이라든가 국가유산들 일단 설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이 된다고요. 네, 이번에 또 명절 때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제는 뭐 관광지 갔을 때 사실상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길도 이번에 좀 열렸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희소식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 지원을 위해서 설 전후로 사실상 휴가 지원도 되고 무엇보다 이런 거죠. 이제는 좀 휴가를 써라. 그러면서 이제 요 설 명절 때 길게 쉴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또 휴가 받아서 소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권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연휴 기간 동안 교통 및 휴양시설 할인이 들어갑니다. 먼저 보면 문화휴양을 위해서요. 28일과 32일에 이제 무료 개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유산이라든지 미술관 쪽이 이제 무료 개방이 되고요. 국립자연휴양림도 있습니다. 이것도 입장료 무료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마 명절이 너무 길다 보니 이번에 한번 정말 고궁이라든지 한번 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희소식이고 이 밖에도 24일부터 2월 2일까지요. 지역 관광 명소 이거요 최대 50% 할인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정말로 저는 보면서 대책 보면서 놀랬던 게 야 이렇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했네. 그게 뭐냐 그러면 국제 항공 노선을 더 증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국제 항공에 편성을 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130회 이상 증편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내 관광 활성화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풀렸거든요. 100만 장 이상으로 이제는 배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또한 뭐 희소식이죠.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잘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중소기업 근무자 하시는 분들, 근로자이신 분들 본인이 20만 원 내고 정부가 10만 원, 기업이 10만 원에서 총 40만 원의 이렇게 뭐 휴가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지원 제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좀 활용해 보시면은 이번 아마 설 명절 통해서 그 이후더라도 굉장히 좀 알차게 좀 휴가를 보낼 수 있고요. 또한 이번 설의 특징은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같이 들어가죠.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랜드 세일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봄철 정기 세일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이런 어떤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공 부분은요, 선결제 구매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선결제를 해주면 소상공인분들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돌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제도인데 이렇게 선결제 선구매를 이제 정부가 이제 유도를 하겠다는 것도 소상공인분들 또한 민생 대책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또 장려하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전통시장 한 530여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온라인 기획전도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행 경비의 또 다른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가 이 부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명절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를 해주고 네. 이거 굉장히 반가웠는데 맞아요. 역귀성 하시는 분들 네. 이 철도 요금이 상당히 할인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명절 대책에서 보면은 이제 교통비 지원 대책인데 이번에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돼요. 이거 원래 계획은 28일부터였는데 27일 임시 공휴일 됐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고요. 철도 할인도요. 27일부터 31일까지 금방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귀성, 가족 동반석 최대 40% 할인 들어갑니다. 또한 공항도 있어요. 그다음에 선박 주차도 되는데 뭐 다 자녀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공항 이제 항공 이용하셨을 때 공항 주차장 50% 감면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여객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는 아예 무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주차장이라 본다 그러면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 이거 이제 무료 개방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시간 교통 정보도 들어갑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는 거 티맵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지도 서비스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 보시면서 빠른 길을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증편도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버스라든지 기차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항공 이런 횟수, 좌석 공급도 약 한 10% 정도 더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설 명절 때 이동에 무리 없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전공의 이탈 사태 여파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역시 응급실 의료 공백입니다. 이거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진료 체계도 가동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상 체계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1월 22일부터 그다음에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체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발열이 난다, 이제 발열 말고 중증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단계별로 정해놨는데 먼저 발열 클리닉 11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이제 운영하게 되고요. 응급실은요 이렇게 호흡기 질환 외에 이제 중증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제 체계화됐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원 시에 병원에 그 2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요. 병원에서도 사실상 코로나19 환자에 대해서 더더욱 이제는 환자 수용을 늘릴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 대응을 위해서 181개의 권역 지역센터 수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야간 진료라든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가를 올려줘요. 무려 300% 인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의료인의 참여를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고 심내혈관 질환센터도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또 추석 명절 동안 그래서 이런 어떤 환자를 대응하고자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을 이제 활용하게 돼요. 당연히 군병원도 이번에 이제 활용하게 되고 지방의료원 해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충분하게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했습니다. 또한 당연히 뭐 보건소, 지소를 활용한 방법도 이번에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비상 대응 플랜을 마련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